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희 현직 세무사들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박상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저희 오늘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이제 사장님들 세금 내기 싫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주제를 왜 추천을 해주셨는지 사례 네. 좀 제가 추천했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세무사 활동하면서 사장님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도대체 세금 내면서 왜 내가 국가에 내야 되냐, 정말 내기 싫다, 뜯기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생겼을까?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좋게 낼 수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하다못해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 시즌이잖아요. 10월이 고지서 날려드리면은 나쁜 놈들 또 뜯어가네 이러면서 너무 내기 싫다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그 이유가 뭔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비교를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을 때 옆에 사람이 2000만 원 냈으면은 안 억울하거든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옆에 사람이 100만 원밖에 안 냈대요. 그럼 진짜 배가 아파요. 저만 그래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그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개개인마다 공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좀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반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뜯긴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임대료,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은 뜯긴다라는 감정을 안 느끼잖아요. 이걸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유독 뜯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금도 어떻게 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비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 비용에 대한 인식이 유독 세금에 대해서는 좀 부재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국가가 마치 갈취해 간다라는 느낌,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용이다라는 걸 좀 먼저 인식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신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높은 세율 구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매달 아니면은 매번 세금 신고를 하는 사업자분들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세금 얼마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금액적인 측면만 고려를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소득세율이 잘 아시겠지만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정도 이상의 이익만 난다 하더라도 45%의 세율, 거기에 지방세가 10% 또 따로 붙죠. 그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거의 60%의 부담을 갖게 되는 구조라서 우리나라 좀 높은 세율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유가 사업자분들 내셔야 되는 세금 종류가 소득세도 있지만 부가세, 원천세도 내셔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소득세는 내 세금이 맞아요. 사장님 세금이 맞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고 원천세는 직원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납부 의무 자체를 다 사업자한테 이제 의무를 지우다 보니까 1년 내내 그쵸. 세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저번 달에 냈는데 뭐가 또 있어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체감상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는 것 같지 않나.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부가세는 내 세금이 아니고 원천세도 내 세금은 아니다 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면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지를 해주더라고요. 배포도 해주고 나중에는 한번 저희 영상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영상 찍어봐도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SNS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아기가 3명이나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 지원금, 최근에는 또 대출이나 이런 거 많이 또 우대를 해준다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혜택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거에 대비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저는 우선 성실 납세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관한 세금뿐만이 아니고 사실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이 나오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30억만 넘어도 50% 세율이나 적용이 되니까 100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국가한테 주고 그냥 공동명의 해준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주는데, 그 정도로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싱가포르나 이렇게 좀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실제 자산가분들은 많이 이민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조세 조항이 좀 낮더라고요. 보면 그들한테 물어보면 국가가 우리한테 뭘 해준다라는 신뢰 관계가 되게 돈독한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 간의 그 신뢰 관계가 좀 약하지 않나. 도둑이 많다. 그래서 이 신뢰 관계 회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뢰관계가 부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세금 계산 맞아요. 구조라든지 뭘 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네. 내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이라도 교육이 됐으면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혹시 들어요. 자녀 세 명이신데 세금 교육 해주시나요? 경제교육 세무사로서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첫째가 10살밖에 안 돼가지고. 10살이면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 나중에 우리 이제 아들 크면 시키려고요. 실제로 용돈 받으면 어떻게 쓰는지 본인이 이제 중요하죠. 네, 제일 그런 중요해요. 교육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해를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부담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금 폭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자분들은 특히나 업종별로 여러 가지 감면제도와 같이 세금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모르시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에서는 업종별로 각각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 세금이 뜯긴다라는 그 오해, 세금은 비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예측될 수 있도록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에서는 매달 세무 리포트라든지 연말 가결산 등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세금이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수많은 세금 중에서 부가세랑 원천세는 차장님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납부만 해주신다고 꼭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세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금 통장 꼭 만드세요. 부가세 통장 꼭 만드세요. 소득세 통장도 만드세요.